이 이야기는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네. 그만큼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제 잡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 교육부나 또 이렇게 대학의 관계자들이 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고미연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영국 명문대 대학 입시 진학 컨설턴트로서 가장 유명하신 한상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레스티지 인스티튜트 한상범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에 그리고 또 아틀란타에 교육센터 6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동부 최대의 이제 학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현재 미국하고 한국하고 컨설팅 디비전의 그 대표이사로서 양쪽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천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또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에 보낸 그 실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명문대 진학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좀 대표님의 커리어라든지 살아오신 길 이런 삶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뉴질랜드 이제 교포로서 뉴질랜드에 가서 사실 좀 오래 살았다가 한국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복귀해서 첫 직장처로 가졌던 것이 미국 대학교 수능평가 기관인 ACT라고 하는 이제 수능평가의 이제 컨트랙터로서 약 10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CT라고 하는 미국 수능평가 기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국 대학에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약 한 18년 정도 제 이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명문대학교에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그 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무려 2천여 명을 미국, 영국 명문대에 진학을 시켰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압도적인 성공률을 자랑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교육업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결과 중심적이냐,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는 이 라이프 코칭 관점인 거냐, 이게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을 성공시키는 퀄리티도 달라지고 퀀터티도 달라진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대 중반 젊었을 때 네네. 라이프 코칭이라는 분야를 우연하게 이제 접하게 되었다가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던 것이 아니고 좀 코칭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강점을 발견해내고 그들의 열정을 굉장히 찾아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학 컨설팅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커리어 플래닝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는데 조금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이비리그에 압도적으로 진학을 많이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미국, 영국 명문대학교에 진학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프레스티지 인스티튜트의 서비스의 범위라든지 네네. 우리가 자녀를 맡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 대학교의 입시 시스템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스코어 레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학업 지수 평가, 그리고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지적 활력 지수 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non 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하는 비교과 지수 평가, 그리고 네 번째는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이라고 하는 개인 인성 종합 지수 평가, 이렇게 4가지 크라이테리아가 나뉘게 돼요. 이제 저희 컨설팅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단은 당연히 이제 공인성적 시험을 잘 받아야 되고 내신이 좋아야 되다 보니 일단 학업에 대한 과외, 그다음에 학원 교육, 여기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 파트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의 논문 작업을 한다든가 인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쓴다든가 봉사활동을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관련된 비교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공급을 해드리게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서를 써야 되는 지점에서 자기소개서와 인터뷰 준비와 원서 전반에 대한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 A부터 Z까지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런데 대표님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라든지 글로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한국과 한국의 대학의 글로벌 환경에서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 이제 한 언론사가 있어요. 이제 그 언론사의 이제 순위 발표에 의하면은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순위에서 약 130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세계 대학 2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 그나마 130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 순위 대학을 또 매기는 것을 보게 되면 네네. 아시아 순위 50위권 안에 서울대하고 이제 뭐 카이스트하고 세종대학교 이 세 개밖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들어가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렵게 들어가는 반면에 그럼요. 글로벌하게 이제 그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 근데 이것을 추적을 좀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대학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논문들을 발표해서 그게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에 대한 네.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그 비교 대상인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의 그 교수님 분들의 이 역량 부분들이 비교 우위가 굉장히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네. 그만큼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제 조합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 교육부나 또 이렇게 대학의 관계자들이 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표님, 네. 그러면 그 많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다른 글로벌 대학교로 진학하려는 고객들이 학부모들이 대표님에게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죠? 그분들의 주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의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이제 두 부류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왔던 사람인데 네. 막상 그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고 기업 환경에 가서 일을 해보니 맞아요. 굉장히 자신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처럼 좋은 대학에 네. 나온 동료들이 와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뛰어나게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보게 되셨던 이 부모님들께서는 자, 우리 아이에서만큼은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줘서 좀 이렇게 치열한 이 경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네. 한 부류가 계시고요. 두 네. 번째 부류는 부모님 자체가 하버드, 네.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같은 명문 대학을 나오신 분들, 맞아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교육의 퀄리티를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의 자제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 이 미국이나 영국 쪽의 최고의 교육이 비교를 해봤었을 때 당연히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네. 자녀들의 그 진로를 그쪽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죠. 네. 대표님, 인서울 갈 노력으로 미국 네, 명문대를 간다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왜 그 주장을 항상 펼치냐면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루 종일 이제 하고 대입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97년도서부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창 교육부 장관이셨었는데 네. 그분이 처음으로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그것이 조금 변질이 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틀로 좀 변화하게 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의 수시제도의 한 40% 뽑는 제도가 이제 네. 미국에서 온 입학사정관 제도가 정착이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의 한 60, 70%의 이제 흉내를 좀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학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학교 내신이 한 8, 90%의 중요성을 가져가게 되는데 네.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공부가 끝나고 다시 저녁 12시까지 학원 공부를 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패턴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에너지와 열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빌리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하루의 공부의 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의 양 자체는 생각보다 한 8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을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커리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하면서 오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의 양으로만 본다고 하면 한 7, 80%의 노력만 있으면 미국의 아이빌리그 갈 수 있는 노력의 환경은 주어지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그리고 네. 사실 과외비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컨설팅비가 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럼요,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네. 우리나라 대학을 갈 그 노력이면 네. 충분하게 아이빌리그 갈 수 있는 그 환경은 마련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80% 정도의 공부량으로도 미국의 네네. 명문대를 진학시킬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네요. 대표님이 많이 진학시킨 학교들이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어요? 머릿속에 지난 6년간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보냈던 아이들 학교들 리스트를 보면 전 세계 1위서부터 한 15위권까지의 대학은 대부분 다 합격을 시켜봤던 것 같아요. 와, 대표님. 너무나 이제 여러 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케이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하버드 학생들을 지난 한 5년 동안 6, 7명을 한국에서 좀 보냈는데 사실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은 1년에 대여섯 명씩 밖에 합격을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한 학생의 스토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커피를 먹고 버리는 그 커피 가루를 가지고 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컵이나 잔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중소기업을 하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성공시켰던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왜 생각이 나냐면 네네. 하버드 입학사정관이 네. 합격을 하고 나서 아이한테 이렇게 손카드로 편지를 보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편지 속에서 네가 했던 그 열정 프로젝트가 나한테 너무 임프레션이 있었다. 되게 네.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하버드 대학에 와서 또 꾸준하게 해서 이 리사이클링하는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가 주도적으로 조금 더 글로벌하게 네.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꼭 보고 싶다. 이러고 와우. 편지를 보내줬더라고요. 네. 자, 그거를 보면서 미국에서 이 학생들을 뽑는데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그 자신만의 그 제뉴인한 그 열정, 아. 그거에 관련된 깊이와 그 실행에 대한 노력들,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봐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확신을 가졌었던 네.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 이제 구독자라든지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 질문을 가장 관심 있어 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뭐냐면 완전 한국 학생인데 네네. 뭔가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명문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최적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아이비리그나 이렇게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중등학교 때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류가 되게 다양하신데, 네. 만약에 최적의 로드맵의 몇 가지 케이스를 한 두세 가지를 들어달라고 한다면, 네. 가장 최적의 첫 번째 케이스는 물론 네.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기러기 어머니로 해가지고 아빠 계시고, 그렇죠. 미국을 좀 갔다 한 2년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 네. 이제 뭐 제주국제학교를 보내든가 영어권에 환경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최적의 케이스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시켜서 뭐 영국 국제중학교라든가 대원국제중학교라든가 청신국제중학교, 뭐 부산국제중학교 이런 국제중학교들이 좀 있어요. 커리큘럼이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 곳. 거기를 나오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럼요. 민사고, 외대부 소개고, 청신국제고 같은데,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민사고나 청신국제고등학교나 이제 외대부속 외고 같은 경우에 국제반들이 많이 좀 다운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아이들이 제주국제학교 쪽으로 많이 틀은 케이스가 좀 오고요. 뭐 체드윅이라든가 다른 일반형 국제학교들이 좀 있는데 네. 거기는 또 이제 우리 한국 애들이 들어가는 한계의 숫자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적인데 실제 최근에 한 100여 개 정도 이상의 미인가형 국제학교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났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데리고 있으면서 미국 대학을 준비시키고 싶으실 때는 네. 또 미인가형 대안학교들도 어. 대안형 국제학교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도 한 가지 대안은 되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님, 또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대표님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다 만나보셨잖아요. 네, 근데, 네. 얘는 정말 뭐, 아이비리그를 갈만하다. 아이들에게 눈에 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있어요. 초등학교 그 아이들을 제가 4학년, 5학년 때부터 봐왔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똘망똘망한 아이가 굉장히 뭔가 질문을 했었을 때 주도적으로 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물어보는 질문의 각도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클라리넷을 잘 할 줄 알아요, 아이가. 네. 그래서 클라리넷을 왜 배우게 되었니? 라는 질문만 해봐도 그냥 엄마랑 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네, 맞네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클라리넷 연주자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건 질문의 각도도 틀리고 그럼요. 대답의 각도가 틀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겹쳐지게 되면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삶을 끌어가는 아이인 거냐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로봇처럼 조종해줘가지고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아이거냐 그렇죠. 여기서부터 딱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책을 읽는 양이 또 그것을 규정해 주게 돼요. 최소한 6학년 때까지 아주 그림책서부터 해서 읽기책까지 한 10,000권 정도를 섭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책들을 많이 읽으니까. 네. 그래서 10,000권 정도 섭렵했던 아이들이 네. 보케블러리나 지식이나 이런 컨텍스트가 많이 쌓이니까 네. 아이들이 글을 잘 쓰고 토론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게 되거든요. 저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저희 질문 거의 막바지에 이제 왔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국 입시, 미국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학생들에게 놓치면 안 될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을 뽑는 기준이 이 4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주요하게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학업지수 평가라 그래서 스코어 레이팅인데 이게 학교 내신하고 결국 SAT, ACT 같은 수능평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러한 그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좀 가능한 한 조기에 졸업 2년, 3년 전에 미리미리 좀 잘 빨리빨리 끝내놔야 나머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잘 설계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8학년 1학기가 좀 끝나시고 8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에 네.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좀 SAT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가지고 시험 준비를 서둘러서 그 9학년 끝나거나 10학년 끝날 때 빨리 마치라고 하는 것. 네. 그거 하나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열정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하라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와우. 자신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하나를 생각을 했으면 중간에 하다가 어중간하게 하다 끝내지 마시고 네.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라. 이게 타인이요? 이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 가지라는 게 네.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내 친구들 정말.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이 사회가 좋아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엄청 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네.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봉사활동을 캐파를 좀 늘려내는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넓어지게끔 해주는 그 매니저리얼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네.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퍼스널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인성? 이거는 좀 리더십과 어떤 그 사고적 유연성들과 타인에 대한 친절한 마음들과 골고루 보게 되는 네. 인성종합 평가 지수가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인성에 대한 함양도 굉장히 이 추천서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아주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 네, 대표님. 오늘 그럼 마지막 그 질문 드리면서 마칠게요. 네. 그 대표님이 사실 오랜 커리어를 밟아 오셨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프레스티지 인스티튜트의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네, 네. 대표님의 포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K가 붙으면 다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K 컬처가 유명해지고 K-팝이 K-팝 푸드, K-푸드, 뭐 K-뷰티 다 가고 있는데 이제 그 K-에듀 웨이브가 마지막으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섬세하고 디테일한 한국의 어떤 교육 방식과 노하우와 스킬들을 가지고 세계를 좀 제패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온라인 수업도 과외를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와. 이 컨설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일단 가장 좋은 최고의 명문학교에 많이 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올해 미국에 74일 동안 출장을 좀 갔다 왔는데 240만 명 정도의 교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태인들하고도 사실 맞먹는 그 정도의 인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맞네요. 미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정치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가 좀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들을 그런 명문대학교에 많이 좀 집어넣어서 좀 주류 사회에다 진출을 좀 많이 시켜놓으면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10년, 20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재들을 좀 양성을 좀 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 사회로 좀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K-에듀라고 하는 어떤 컨셉을 좀 많이 퍼뜨리게 되면서 우리 프레스티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일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네.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에듀의 주역이 네, 네. 되실 걸 정말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범 대표님을 모시고 미국 명문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세미나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